제 영상 중에 비트코인 종이 지갑에 보낸 100만 사토시를 다시 찾았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직접 해보면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영상들이 있죠. 개인 지갑 설명하는 것도 시범을 보이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자기 지갑의 주소를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다가는 바로 그냥 해킹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런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영상에 올렸는데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메일을 한 번 정도 주고받으면서 종이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00만 사토시를 블루월렛으로 보내서 블루월렛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시 업비트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내용을 영상에 올렸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 당시 비트드레스 사이트에서 종이 지갑을 생성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퍼블릭 키가 있고 오른쪽에는 프라이빗 키가 있었는데 그 퍼블릭 키로 100만 사토시를 보내고 제가 연필로 오른쪽 프라이빗 키를 노트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 숫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존 키팅님을 통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블루월렛에서 비트코인을 인식하게 하고 블루월렛의 비트코인을 업비트로 보내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종이 지갑으로 보낼 때 100만 사토시 가격이 37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비트코인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 100만 사토시 가격이 15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키팅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15만 사토시를 그때 감사의 표시로 보내드렸는데 그 비트코인을 보낼 때도 존 키팅님이 저에게 비트코인 받는 주소를 메일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주소로 비트코인 15만 사토시를 송금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호들러는 홀드라는 뜻인 줄은 아실 겁니다. 홀더는 무슨 뜻입니까? 보유자, 소유주, 소지인, 그리고 버티는 것, 받침, 그릇, 용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I was holding 이런 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호들러는 비트코인 지킴이 같은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안 판다고 했는데 투자하고 나서 계속 손실이 나도 안 팔 거냐 물을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죠.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1년쯤 전에 영상인데 기대 수익률을 말했습니다. 연 15%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리입니다. 통산 수익률이고요. 평균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 월가의 초고수들의 통산 성적이 연 20%였습니다. 월가 트레이드의 평균 수익률은 10% 미만입니다. 통산 성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약간 낮은 15%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 영상의 댓글에서도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20%는 잡아야지 라면서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15%입니다. 복리로 연 15% 수익만 보장된다면 저는 무조건 안 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저와의 약속입니다. 평균 수익률이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1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 평균 15%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4년을 해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4년 투자 결과가 복리로 연 15%가 넘으면 다시 연장을 합니다. 4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4년을 했는데 15%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 평균 수익률이 연 15% 이상이면 팔지 않는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익률은 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넘습니다. 4년이 지났고요. 복리로 4년 동안 수익 15% 수익이면 75% 수익이 나면 되는데 75% 훨씬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3, 4년 동안 오르지 않고 횡보만 하고 있어도 기대 수익률 이상입니다. 그러니 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년에 15% 수익 내려고 비트코인처럼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느냐고 말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자산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복리로 15% 수익을 주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은 6개월 만에 100%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를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투자에 대한 초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사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위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야기만 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나온 해프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주식이 품귀 현상이라고 말하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하려고 합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습니까? 주식보다 훨씬 더 가관입니다. 주식은 역사라도 있죠.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모른다니까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른다 말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비트코인 폭락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제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온 말인데 자산시장의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브리싱 랠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다 오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현금 빼고 모든 자산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자산은 분명히 에브리싱 랠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풀면 그렇게 되지만 그 상황이 아니면 자산의 랠리는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지만 저는 내심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원래 태생부터 기존 자산들과는 비상관 관계에 있는 자산이어야 하는데 에브리싱 랠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전쟁이 나면 혼자 상승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트레이더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위험 자산인데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냥 가격을 보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소식이 나면 다른 자산보다 먼저 폭락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만은 비트코인은 사실 전쟁이 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 자산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최근에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면서 한국 증시, 나스닥, 금, 은 모두 최고점을 갱신하는데 유독 비트코인만 힘을 못 쓴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놓고 있습니까? 현금, 그리고 부동산, 주식, 금 이렇게 분산해 놨는데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좋다면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으로 갈아타겠죠.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으로 갈아타겠지요. 그리고 세상이 불안하고 전쟁의 공포가 있으면 금을 사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주식을 팔겠죠. 이렇게 자산은 순환하면서 랠리를 펼쳐갑니다. 에브리싱 랠리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식, 금, 은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죽을 쓰고 있다는 말은 제게 희망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비상관 자산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떤 자산보다 많은 상승 퍼포먼스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나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금이 은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을 팔아서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나스닥을 산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수준 상승을 하자 수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혹은 금 시장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들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갔던 자금이라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상승할 때 혼자 하락했던 비트코인이만큼 비트코인이 혼자 상승을 하고 다른 자산들이 다 하락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 혼자 그 가치를 증명하면서 상승하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 대비 40%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투자 적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70%, 80% 하락한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전하고 기관들도 들어오지 않았고 게다가 이상한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폭락을 했고 이제는 그런 황당한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의 조정은 아주 적당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단기간에 2배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손실만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년을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들어오시되 지금 몰빵하고 기다리는 작전보다는 투자 1년 차에서는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 위한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비트코인 지갑도 만들어보고 내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계좌도 개설하면서 스스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 송금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은 그렇게 쉽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갑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 지갑의 주소를 보고 바로 해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영상을 만들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영상에 보면은 지갑을 잘 다루는 그런 분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직접 해보시면서 터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종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연습을 하다가 보내놓고 다시 찾아오는 법을 몰라서 영상에다가 그런 내용을 올렸더니만 구독자님 중에서 제게 그것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물어봤는데 블루월렛이라는 것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받고 그 블루월렛에 내가 종이에 적어놨던 프라이빗 키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그 블루월렛에 100만 사토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지 나중에 계속 알아봤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적어놨던 프라이빗 키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는 과정에 첫 글자로 적었던 K, 알파벳 K가 대문자, 소문자를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KY1BTO 이렇게 시작되는 프라이빗 키였는데 K를 저는 소문자 K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대문자 K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문자 K로 바꿔서 다시 블루월렛에 입력을 하니까 블루월렛에 100만 사토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100만 사토시를 다시 업비트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그 비트코인을 다시 찾아서 제가 다시 거래를 했는데 그때 거래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업비트에서 종이 지갑으로 보낼 당시에는 100만 사토시가 원화로 37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비트코인 100만 사토시를 종이 지갑에 두고 찾지를 못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동안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다시 제가 블루 월렛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찾았을 때는 100만 사토시의 가격이 154만 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들은 1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고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자신을 가진 다음에 2년, 3년, 4년 차에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고 나서 더 좋은 자산을 발견할 때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을 세우고 투자에 임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무조건 투자하고 버티겠다는 생각은 지금 같은 조정장이 올 때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거래소는 24시간 365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만 해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전쟁이 날 때 혼자 상승하는 자산이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다른 자산이 다 오르는데 유독 비트코인만 하락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시는 겁니다. 제 영상 댓글에 전쟁 터지면 비트코인 날아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비트코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고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 유일한 자산인 비트코인 오른다는 사실을 직접 깨닫게 될 때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비트코인인지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지 않고 비트코인만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나스닥으로, 나스닥에서 금으로, 금에서 은으로, 다시 코스피로 귀신같이 순환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 한 가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호들러들입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의 수익률은 어떤 자산 트레이더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연 15%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다른 자산으로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욕심은 금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 그리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한 수익을 다 얻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것을 실현 수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기 때문에 언제 다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깊은 조정을 받든 하락을 하든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오르는 것보다는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러나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큰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고울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산이 높기만 바라고 고울이 깊은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산,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이 가파르면 하락도 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자기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팔기 전까지는 그것을 수익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갔지만은 실제로 그 가격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40%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해서 너무 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비트코인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